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형사사건에서 누범이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와 그 상황에서 변호인이 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범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도소에 일단 징역을 갔다가 출소한 후에 3년 안에 또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제도의 취지 간단하죠. 나쁜 짓 하면 가중처벌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요소들이 생기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구속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 누범이 되면 집행유예가 없고 벌금 아니면 징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대부, 대포통자 이런 조직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영장판사 입장에서는 언젠가 징역이 나올 것이니 미리 구속을 시켜 놓아서 도망갈 우려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 게임에서도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중한 범죄를 저지러서 반성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판결문에 누범 기간에 반성을 하지 않고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는 문구와 함께 형량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징역에서 가석방을 제일 후하게 주게 됐는데 많게는 형량의 40%까지 주죠. 어느 정도 혼났으니까 이제 사회로 나아가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되면 사회에서 다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려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징역부터는 위 비율이 확연히 줄거나 거의 주지를 않는데요. 가석방이라는 게 결국 어느 정도 교화가 되었으니까 얼른 사회 복귀하라는 취지인데 누범 기간에 또 들어왔다? 그럼 교화가 안 되는 친구라는 인식과 함께 더 교화시키지 않는 의미에서 가석방 심사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누범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이 됩니다. 무슨 변론을 하더라도 재판부 눈에 비춰봤을 때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게 되거든요. 결국 누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해당 범죄 사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것을 최대한 주장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봐서 같은 실수를 비록 저질렀지만 그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해 회복을 높이는데 집중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없는 누범 사건에서 재판부로 하여금 벌금형을 내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결국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아니라면 읍소하면서 양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누범이 적용되는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과 함께 결과적으로 징역 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석방까지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벌금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